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최초입니다. 12월에 AS 코너 아마 2부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빈 PD님과 함께 오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 손님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최종 작가님.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하시고 같이 빨리 끝내고 퇴근하고 싶으실 텐데. 아니요, 전 어차피 새벽까지 퇴근을 못 하고요. 네, 자 그렇게 세 명이서 오늘 AS 코너를 12월 달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소식은 하나 남았어요. 네. 자 무슨 소식인지 다빈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 소식은 미야탐구에서 다루었던 이와키토시 편에 대한 AS고요. 네. 이제 이 이와키토시가 지금 연재 중인 작품 히스토리에의 최신 권이 12권 단행본이 한국에도 드디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를 또 꼭 해보아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도 그 생각에 매우 동의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따로 한 편을 할애하여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도시편은 미야탐구에 처음 시작했던 네네.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맞네. 들어보면은 저랑 임나훈 작가님이랑 최준 작가님한테 맞고 있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당을 할 수 없어. 일단은 셋 다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최준 작가님이 그때도 유명하셨기 때문에 나랑 같이 방송을 하자 그랬는데 알겠어요 하고 우리는 원고 없이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뭘 하고 싶은지 그때는 모르니까 그쵸. 그냥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제 질문 받으면 더 답 안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안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만화 제가 사실 제가 같이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만화 미학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세부적으로 하는 게 이제 미학탐구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인수 작가님도 그렇고 나온 작가님도 그렇고 사실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스스로들도 막 완전 정리가 돼 있던 건 아닌 맞아요. 거지.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단어로 안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정리해온 게 있고 공부해온 게 있으니까는 이제 말을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 사실은 의외로 말풍선의 Z축 아니면 XY 칸 안에 넣을지 칸 밖에 뺄지 이런 얘기를 최근에야 요즘에는 많이 하지만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렇고 뭐 1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되게 만화에 그런 게 뭐가 있어. 만화는 그냥 재밌으면 장땡 아니야? 이런 게 되게 있었어요. 그치. 사실 좀 바보 같은 거지. 근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는 되게 걸출한 이론서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서 근데 어쨌건 그런 맥락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나오고자 하는 작가들 혹은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어떤 나라 만화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화 미학은 언제든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시작하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미야탐구의 1편 이제 유아키토시 편에 이제 최준 작가님들 계속 맞다가 그때 처음 생각했지. 아 사람을 가르쳐야겠다. 왜냐면 가르쳐야 단어로 내가 정리가 되겠구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홀로서는 많아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좋네요.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라 당신 책임이 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답을 원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질문은 언제나 정확했어.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벌써 그리고 꽤 기념비적인 방송이었죠. 그죠. 왜냐면은 실제로도 그거 듣고 사실 팬 된 사람들 되게 많고 맞아요. 주변에서 그 편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이와키토시가 팬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안 됐던 작가니까 엄청 반가워했단 말이야. 다들 기생수는 아는데 이와키토시는 몰라. 그러니까 히스토리에 아니 그러니까 기생수는 너무 유명하니까 기생수란 작품은 아는데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히스토리에도 더 모르는데 요즘에 추천하면은 이 젊은 친구들도 보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재밌다고. 그리고 저도 그래서 최근에 한번 잠깐 새로 들어봤어요. 미친 빠돌인 거야 이와키토시. 정신이 나가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뭐 만화 역사에 5손가락에 남는 작가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순수한 마음에 아무런 필터가 없더라고. 감각 파워. 그치. 그런 얘기도 하고. 밸런스를 유기면서 이 작가가 있는데 뭐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랬던 그 이와키토시의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히스토리의 12권이 나왔고 그리고 이 12권이 어떻게 보면은 시즌 1이에요. 그쵸. 네, 시즌 1이라고 봐야 돼서 한번 초반에 어떤 대단원을 이제 잠깐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의 12권이죠. 다빈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12권만 놓고 보면은 12권을 딱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앞에 해왔던 어떤 캐릭터들한테 부여한 어떤 설정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폭발한다. 다다다다다다다 와. 맞아. 그런 지점 있지. 그렇죠. 그 쾌감 그게 일단 너무 좋았고 그래서 보면서 이제 사실은 다른 만화들에서는 어떤 지점에 갔을 때 그게 맞춰지는 게 한 인물에 집중이 되어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히스토리의 12권을 딱 보고 나서는 이게 에우메네스한테도 이 에우메네스의 이야기도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또 알렉산드로스도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필리포스 왕이 분명히 중심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 근데 이거 스포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원전 이야기야. 다시 나올 거란 말이죠. 그치 이래저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게 어떻게 동시에 한 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까 하고 진짜 정말 너무 맞아요.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죠. 저는 약간 10권 마지막부터 특히 11권이 네.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는 약간 딴 얘기처럼 완전 느껴질 딴 수 얘기 있죠. 같잖아. 딴 사람이 나오고. 그치 그 알렉산더 닮은 그 약간 좀 천민 같은 얼굴에 상처가 생기는 그 친구 이야기 그 친구를 또 그 이야기 쭉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들고 12권이 하도 늦게 나오니까는 그 사이에 그냥 까먹고 있었어. 그래서 11권을 10권까지는 되게 재밌게 스트레이트로 쫙 봤는데 11권에서 이 얘기를 왜 하지 하면서 이 재미없을라나 이제부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12권을 보면서 그러니까 근데 12권을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 딱 봤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 왜냐면 앞에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봤어요? 다시 봤죠. 이 12권이 보고 나서 왜 이렇게 다 터지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앞에 걸 다시 보니까 11권부터 다시 보니까는 이게 이 얘기 하려는 복선을 위해서 여기에 이런 걸 다 깔아놓은 거구나 하나하나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그 이야기가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이 사람이 뭐 뱀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활용해서 그거를 사람이라 대치시킨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뭔가 보여주려고 상징성을 보여주려고 그쵸. 하는 것들을 중간에 계속 넣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자한테 이렇게 되고 뭐 이러는 게 이런 얘기구나. 이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히스토리가 재밌어서 이 주인공이 되는 친구가 실전 인물이잖아요. 기록은 많이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걸 쭉 찾아봤어요. 예전에. 찾아봤을 때 지금 히스토리에서 굴러가고 있는 이야기로는 이 사람 일대기를 다 다루려면은 한 100권 나오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템포면. 12권을 읽고 나서 알겠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건너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70권? 너무 왜냐면 걸출한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후에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최정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권을 딱 보고 가장 그냥 단순 인상 비평을 하면은 압도적이다. 와, 이 사람은 너무너무 대단한 역시 최애 작가. 그러니까 실제로 좀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좀? 완전 있죠. 그렇지 않아요? 뒤에 가면 12권에서 뒤에 가면 중간에서도 예를 들면은 중간에 어딜 얘기해? 필리포스가 죽는 장면. 네네. 그치. 필리포스 죽고 이게 닮은 애 있잖아요. 이름은 파우스나스인가? 잠깐만요. 이름을 좀 볼게요. 파우스니아스? 파우사니아스. 파우사니아스가 이제 필리포스를 죽고 알렉산더가 파우사니아스를 죽이잖아요. 그 장면은 진짜 압도적이지 않아요? 거기서 진짜 너무 감탄하면서 벌렁벌렁 하잖아 정말 심장에. 장면 전에 있는 그 필리포스가 손을 뻗는 그치. 그 죽고 나서 그치. 너무 심장이 벌렁거려. 그리고 나서 와 진짜 이 만화 끝내준다 하고 있는데 에우리디케 맞나? 그 사실은 그 서로 사랑하고 있는 하지만 필리포스랑 어쩌고 정략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에우메스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땅 쌍둥이 자식을 한 명을 잃고 안고 탈출하는 장면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 그 장면도 사실 너무 압도적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어떤 뭐랄까
날 것 그 자체? 아 그거는 동의해. 날 것의 느낌이 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느낌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나 싶어가지고 너무 멋있어. 그리고 의외로 그것들 보여주는 장면에 보면은 커팅의 칸들이 그냥 멈춰 있어 다들. 예, 그쵸. 그냥 정사각형이에요 전부 다. 예, 근데 너무 긴박하잖아. 그게 이제 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것도 안 조미료를 안 친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압도적이었다. 우선 음. 그냥 저는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분은 대단하다. 예.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가 같은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느낀 거랑 여러분 느낀 게 비슷한 건지 아니 다른 건지. 근데 예를 좋습니다. 들면은 아까 전에 뭐 뱀내기나 사자 얘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복선 세팅했던 게 다 회수되잖아.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12권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12권은 뭘 위한 이야기일까요? 12권은 좀만 구체화해서 질문을 해줘. 그러니까 무슨 이게 되게 구체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화책 한 권은 보통 한 권은 보통 한 권 단위거든요. 그 어떤 예를 들면 그냥 1권짜리 단권짜리 만화라고 해봐요. 그럼 그 만화는 마치 영화 한 편처럼 또 하나의 주제와 목적을 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봤더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런 만화는 없잖아. 영화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로맨스 코미디면은 막 티격태격하면서 시작했지만은 영화 끝날 때 사귀면서 끝나면서 막 말랑말랑해지면서 보는 게 로맨틱 코미디고 스타워즈나 반지의 제왕처럼 영웅서사는 막 천민 같은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영웅이 되면서 끝나는 그런 영웅서사가 있고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런 것처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건마다.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12권을 향해 달려왔는데 약간의 소주제들은 다 있지. 예를 들면 초반에는 에어메스가 결국엔 탈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맥락에서 이 12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 게 뭘까요? 이와키 토시가 이 12권의 목적. 12권에서요? 네. 되게 이건 어렵지 않은데. 알렉산더 대왕의 박사? 탄생이죠. 그쵸. 네. 알렉산더 대왕의 탄생이잖아. 근데 이게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맞췄나봐. 알렉산더 대왕 탄생인 거야. 근데 제가 우리가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때 히스토리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멈춰 있는 느낌, 압도하는 느낌이 왜 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 특히 작가나 비평가라면. 근데 그런 맥락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탄생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게 생각하게 될까요? 보통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냥 생각 없이 하면은 이미 다 아는 영웅이니까 그쵸? 이 영웅이 뭐 되게 지략이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그쵸? 힘이 셌고 혈통이 좋았고 그쵸? 뭐 그 시대를 뛰어난 그리고 훌륭한 제자 밑에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컸고 그쵸? 뭐 그런 야심이 가득했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일 노멀하게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제 장면화한다고 하면 이게 결국에 만화는 이미지가 있는 예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는 예술이란 거는 문학에서의 그 문장처럼 이미지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지를 경험시키는 매체예요. 한마디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인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문학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무너져 내릴 것 같아. 그렇잖아. 무너져 내린다는 게 되게 추상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세 명도 무너져 내린다를 떠올렸을 때 다 다르게 해석해. 그죠. 이미지가 다르죠. 되게 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각색을 해서 어떤 장면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각색인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대왕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이 12권에서 해야 할 일인데 했을 때 당연한 거지만은 누구나 처음에는 액션, 굉장한 칼솜씨, 압도적인 힘, 카리스마로 연출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연출했어요? 아버지를 죽였죠. 아버지 죽이진 않았지.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아버지를 죽이진 않았지. 아니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작가가 보여준 상황이라는 게 아버지를 죽인 그러니까 거죠. 그치. 그 딛고 일어섰다. 그게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 한 모든 왕이나 결국 그 왕이나 영웅이 태어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쵸? 기본 서사가. 근데 이제 저는 이 장면에서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저는 이 히스토리를 이 12권을 본 사람들 다 겪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심장 이 장면이 저는 핵심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요 진짜 너무 이상한 상황이에요. 진짜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게 다른 만화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뭐 심장을 꺼내는 거? 심장이 예. 튀어나오지. 잘 봐요 이게.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스토리를 약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알렉산더 대왕의 일종의 즉위식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죽음이 비극을 딛고 일어나는 그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는 알렉산더가 대왕으로서 시작되는 그 시발점을 그리는 게 12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막 하고 와 왕관이나 검이나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전투를 벌인 다음에 와 알렉산더 대왕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가장 단순해. 사실 킹덤이 그래 만화 킹덤. 보다가 힘들었어. 진시황 막 하면서 막와 하면서 막 이렇게 뭐였지 뭐 무슨 대 하면서 이렇게 그 뭔지 주인공 알지 기억나지? 말도 안 돼 다 이기잖아 근데. 뭐 어쩌고 약간 거의 판타지지.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이와키 토시는 이거를 당연히 이 대단원의 막인데 일부에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좋은 작품은 낯설게 한단 말이야. 어떤 장면을 당도했을 때 되게 낯설어요. 되게 기본 이야기 문법이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 하지만은 그거 이해되면서 낯설게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뭘 선택했냐면은 심장을 선택한 거야. 심장. 너무 이상한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싸운 다음에 이렇게 뭔가 뭐 피 범벅이된 알렉산더가 갑자기 어떤 단상에 올라갔다던가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갑자기 똑같이 생긴 약간 천민 같은 심지어 그 형은 사실은 더 나약하고 치졸한 인간이었지. 상처 입은 일그러진 천민 같은 애를 반토막 내면서 죽었는데 걔가 쓰러지면서 하는 말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너가 이제 탄생 축하한다 하면서 쓰러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키 도시는 심장이 튀어나와 그 와중에 그 몸 밖에서 튀어나오면서 심장을 한 번 더 크게 보여줘. 제가 예전에 이와키 도시 만화 그때 그 필리포스 안티고노스가 필리포스가 되는 순간의 에피소드를 설명하면서 했던 그 팟캐스트 처음 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펼친 페이지의 그 연속성.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그 파시 아니아스 뭔가 어쨌든 그 친구 얘가 축하한다 알렉산더 대왕 하고 알렉산더 짭 하고 심장을 또 펼친 페이지에서 다 보여준 다음에 얘가 쓰러져 죽고 나서 이제 얘가 심장을 벌떡벌떡 하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준단 말이야. 이게 3번이나 보여준다고 심장을.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지. 중요하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미쳐버리겠는 거야. 왜냐면은 너무 낯선 거야 우선. 그렇지 않아요? 이 장면 볼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하잖아. 뭐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몰입감이 너무 높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몰입을 잘 시켰다는 거야. 뜬금없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제 묻고 싶은 거지. 이게 왜 몰입이 잘 되냐? 왜 심장인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는 내내 너무 재밌어 우선. 와 근데 심장? 이 심장을 내가 왜?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이 심장을 내가 이렇게 계속 왜 봐야 되지? 징그럽게.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여기 바로 그 GQ에 나오는 이 필리포스가 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알렉산더 이놈 따위에게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손 내밀고 있는데 울고 있는 알렉산더가 나오고 펼친 페이지로 넘겼더니 지구가 돼.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완성된 이 시퀀스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된 거야. 세계를. 그치. 근데 이게 뭐냐면 말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이미지를 경험시킨다.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경험시킨다. 뭐냐면 우리는 이게 여기도 알겠지만 이 시퀀스에서 아무도 알렉산더 대왕 이런 거 아무도 안 해요. 오히려 위험할까봐 가만히 있어. 알렉산더 대왕님 이런단 말이야. 그 뒷장면에서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거든요. 알렉산더 대왕님 이런다고. 알렉산더 대왕님 와 축하드립니다 이런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다 알아. 알렉산더 대왕이 됐다. 이거를 이미지로 경험시켜내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쉬워. 그러니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랑 필리포스가 지구본 얘기한 거는 이거는 이걸 위한 거야.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제 심장이 중요해. 이거는 좀 메타를 읽기가 쉬워. 근데 이 심장은
되게 이거는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심장이 사실 다 나와. 이게 진짜 이 작가가 대단한 작가예요. 이 12권을 통틀어서 심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몇 권일까? 심장 얘기가 나오는 게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 11권, 12권 빼고. 이 마음은 머리에 있는가 심장 그 가슴에 그거는 있는가. 11권이야. 그러니까 11권, 12권은 한 세트거든요. 네. 근데 이 1권에서 12권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올 때가 있어. 딱 한 번. 이 11권, 12권 빼고. 이 앞에서요? 앞에서. 그게 언제일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당연히 기억 안 나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스키 무슨 인 그거는 2권인가 그런데 6권에서 188페이지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빨리 해봐 궁금해. 188페이지에서 이 친구가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게 6권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페우케스타스.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페우케스타스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6권에서. 이 장면. 자, 페우케스타스란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페우케스타스는 여기 뭐였더라? 여기 어쨌건 왕족들 학교 근처에 사는 그냥 어부야. 평민. 이야 근데 여기가 이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엄청 유명한 그 종마 있잖아. 이 친구 종마가 엄청 뛰어난 말이야. 그 부케팔로스. 근데 애 혼자 이제 폭포를 건너뛰는 절벽 건너뛰는 멋진 장면이 있어. 그리고 친구와 이제 약간 T 같은 이과생 같은 애가 계산을 해보고 자기 될 것 같아서 그걸 따라하다가 낙마하고 절벽 떨어져.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구해줘. 엄청나게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과학이 없던 시대에 엄청나게 기적 같은 순간이지. 근데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울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살려주고 그리고 결국 이 친구 살아나.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경이로운 순간을 보면서 이름이 뭐지? 이게 너무 어려워 이름이 페우케스타스. 이 페우케스타스가 죽은하는 장면이 나와. 6권에서. 이거는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네. 안 날 수밖에 없지. 자, 봐. 그래서 이와키소리 대단한 거야. 그리고 나서 살아나요. 자, 여기서 자, 봐요. 11권을 보면은 11권에 이게 내 11권이죠. 11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심장 이상한 신문 기자들이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 같아요, 뇌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 막 하다가 지나가고 나서 거기에 이제 아까 그 필리포스 암살한 애랑 에오메네스도 뇌 아니야 이러고 있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심장이라 그래. 그러면서 거기 있던 애 중에 이제 아까 그 평민이었던 애는 그 일을 계기로 그 귀족들 학교에 들어가게 돼. 왜냐면은 그 아까 친구를 물에서 구해줬거든. 어쨌건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서 같이 동료가 돼 있어. 이게 11권이지. 근데 거기서 다들 심장이라고 해서 심장이라 그래.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서 나와. 어머. 이 아까 얘기했던 페우케스타스가 심장이라고 해서 마음은 심장에 있지. 하면서 저도요 하면서 나오면서 아까 그 복선을 회수해. 이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세팅돼 있었던 거야. 사실은 여러분이 히스토리를 1권부터 4권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잖아. 처음에는 그 나룻배 만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만들다가 갑자기 생각이 빠지더니 몇 페이지 있고 나서 따지더니 옛날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다시 탈출한 얘기가 나오고 이런 반복이 뭐냐면 이 12권 최소한 이 1부는 아마 이 사람 딴 것도 이후에도 그러겠지만 12권 다 세팅되어 있는 거야. 어쨌건 이 심장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페우케스타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실제 역사에서요? 실제 역사에서. 자, 페우케스타스가 누군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왠지 생긴 게 자, 얘기 들어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그건 부수적인 얘기야. 자, 심장. 자, 이 장면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와키 토시는. 왜 이거를 사실 말도 안 되고 너무 어떤 면에서 변태적이고 되게 기괴하단 말이야. 이거는 뭘까요? 메타적으로 기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그냥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제 대왕의 위치에 서면은 그러니까는 그 간단하게만 잔혹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두근거리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지가 아빠도 그렇게 통치를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 심장이 가리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장은 마음에 있다니까 아까 사람 살리는 거 보면서 두근거리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베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너는 이제 이것을 없앨 정도가 되었으니 알렉산더 이제 너는 대왕이 될 준비가 되었다 축하한다라는 뜻일 것 같다. 뒷문장이 완전 탈락. 아 그래요? 자 봐봐. 그러니까 되게 비슷했어. 근데 뒷문장이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게 이 지금 되게 사실 어렵지 않아. 뭐냐면은 에오메네스랑 이 지금 이 죽어가는 애 있잖아. 이 뭐지? 필리포스 죽이네. 근데 어쨌건 알렉산더 짭, 알렉산더 짭. 샤우사스. 근데 이 애가 뭐죠? 사실은 메타적으로 알렉산더란 말이야. 알렉산더 얘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기호적으로 이와키 토시가 애를 알렉산더 대왕으로 활용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되게 심플해. 태어난 거야. 이건 뭐냐면요. 이건 출산 장면. 굳이 얘기하자면 이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알렉산더는 끝났고 새로운 알렉산더로서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이에요. 심장으로서. 새로운 심장으로서.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은 알렉산더야. 자기 메타를 죽인 거네.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텅 비어 있잖아. 얘는 그냥 도구거든요. 이야기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그리고 뭐냐면은 심장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기서 끊임없이 그걸 넣어. 봐봐. 여기 동료들이 다 심장 하잖아. 근데 그 외부인들은 뭐라 그래? 뇌 하잖아. 근데 뇌와 심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메타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해석하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사실 얘기했지만은 여기를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이와키 토시는 기본적으로 되게 본능과 야망, 야만, 그리고 과학과 이성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경계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작품이 그래요. 기생수도 그랬고 뼈의 소리부터 그랬거든. 그죠. 그런 맥락에서 뭐냐면은 이 시대라는 거는 딱 그 중간에 있는 시대거든요. 지가 그렇잖아. 사실 지가 다루는 시대가 바로 거의 이 직후거든. 네네.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뭐냐면은 이 심장 계속 끊임없이 사실 심장은 뭐야? 심장에 마음이 있을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없죠. 마음이랑 사실 뇌에 있잖아. 심장은 그냥 엔진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은 야만이나 생존이나 동물적인 것에 관한 상징인데 그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 거지.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알렉산더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알렉산더의 탄생을 목도하는 거다라는 연출한 거야. 지금 이거는.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 이 장면 다시 태어나는 장면이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미지로 읽은 게 아니라 이 앞권부터 텍스트를 읽으면서 왜냐면 이 앞권에서 그 짬렉산더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짬렉산더 좋았어. 짬렉산더로 할게요. 자기는 껍데기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면서 뭐 되게 충격적인 일을 목도할 때마다 그 일 앞에서 되게 태연하게 자기가 왜 없잖아.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그러고 있다가 이 알렉산더 어머니의 의뢰를 받고 필리포스를 죽이고 알렉산더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 심장의 존재를 느끼면서 완성되잖아. 죽으면서 근데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로 따라갔을 때 저는 이거를 읽었는데 저는 이제 이미지는 거의 보이는 대로 읽다 보니까 알렉산더랑 똑같이 생긴 애가 알렉산더의 칼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네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와키 토시는 말이 필요 없고 당신들은 알렉산더가 대왕이 되는 순간을 경험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심장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아까 야만성 얘기했잖아요. 이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에우메네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기본적으로 풍류 혹은 관계성, 포용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거든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근데 이 알렉산더를 위시한 주변 사람들은 뭐냐 끊임없이 야망, 생존 혹은 위계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투쟁한단 말이에요. 시즌 2에는 그게 부딪히겠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실제로 이 역사는 그래.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 메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탄생의 강력한 의미를 엄청나게 특별한 문법으로 경험시킨 거예요. 이와키 토시는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너무 생경한데 독특하긴 하다. 너무 두근두근거리면서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볼 때 벌떡벌떡 하면서 이렇게 막 의성어도 엄청 크잖아. 되게 낯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생경한 이 순간 우리는 뭔진 모르겠지만은 많은 걸 동의하면서 본단 말이야. 막 뜬금없고 뭐야 이게 아니라 뭔지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빌드업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거의 12권 동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굉장한 작가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걔 누구예요? 걔가 누구냐? 페우케스타스가 누굴까요? 딱 봐도 생긴 게 예. 왕의 아들이겠지. 에? 오늘따라 헛짚네. 아 되게 쉬워. 자 생각해봐.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가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혹시 걔가 그건가요? 알렉산더 에임? 에? 아니야. 헤스파타이온인가? 헤파에스티온. 걔는 이제 여기서는 이중인격으로 얘는 해석했으니까 이와키토 씨는. 근데 이 페오케스타스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이와키토 씨가 이 히스토리에를 그리자라고 마음 먹고 이런저런 세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생각해봐요. 나중에 12권과 11권 혹은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어떤 걸 할지 정해놨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냥 하지 않는단 말이야. 정해놨어. 근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서 6권 딱 그 중심 허리거든요. 그 6권에 이 페오케스타스 처음으로 안 보고 읽었다. 페오케스타스가 복선으로 활용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는 뭐 다른 인물도 있고 누가 됐건 이 심장에 대한 키워드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페오케스타스를 넣은 거 왜 그런 거야? 사실은 이거 역사를 알면 더 쉬운데 사실은 이야기 문법을 공부해보다 알 수 있는 맥락이. 알렉산더의 관찰자가 되겠네. 아니에요. 오늘 왜 이러지? 자 봐봐. 역사는 기억 안 나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얘기예요. 페오케스타스는 알렉산더한테 반한 애잖아. 그래서 심지어 그 메디안가 거기가 평민인데도 불구하고 제발 나 거기서 교육만 하고 싶다고 해서 심지어 귀족들과 이제 동료가 될 정도라고. 심지어 어쨌건 같이 이제 전투도 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 됐단 말이야. 교육도 잘 받고. 한마디로 심장파와 뇌파 중에 어느 쪽이야? 심장파잖아. 심장파 중에 우두머리 누구죠? 알렉산더지. 그 알렉산더를 가장 흠모하는 사람이 누군가? 페오케스타스인 거야. 가론 유다인가? 에? 가론 유다예요? 가로 유다? 나중에 배신자가. 그러니까 나는 관찰자인 것 같은데. 유다인 거야 유다. 그러니까 관찰자. 유다는 관찰자잖아. 그래 맞아.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아니 제일 불편해하면서 알렉산더 지근에서 알렉산더를 쳐다볼 관찰자잖아요. 그걸 독자한테 전달할 자, 분인 근데 거고. 무슨 뜻이냐면은 자 페오케스타스가 배신한 사람 다 누구겠어? 알렉산더. 아니지. 얘는 어디파야? 심장파잖아. 페오케스타스는 심장파잖아요. 얘는 끊임없이 심장을 지향해요. 영원히. 그렇잖아. 페오케스타스는 대칭점이 있어요. 누구에게? 에네우메네스의 대칭점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페오케스타스는 결국에는 배신을 하긴 유다라고 유다. 근데 누굴? 주인공을? 에우메네스를 배신한다고. 그래서 에우메네스가 사실은 이거는 이제 결말은 알아요. 어떻게 되나? 기원전 얘기니까. 역사에서 에우메네스가 가장 죽음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페오케스타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 설계된 이야기지. 그러니까는 심장이라는 키워드 야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단어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제가 그걸 가져온 거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욕망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야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맥락 안에서 이와키토 씨는 이 알렉산더가 이 일부는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대왕이 되고 에오메네스가 그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그 대단원의 일부의 세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게 일부라고 했을 때 2부, 3부 혹은 4부까지 간다고 하면은 최소한 50권 이상 갈 텐데 그거를 이미 다 세팅을 해놓은 건 거야. 그러니까는 이 복선 심장이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렉산더를 제외하고 그 복선 역할을 하는 애가 뭐냐 별것도 아니야. 심지어 몇 장 나오지도 않아. 그게 누구냐 페오케스타스인 거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심장 빌드업을 계속 하다가 11권 12권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너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 뇌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회수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준 다음에 심장을 꺼내면서 심장 진정한 의미로서의 심장 알렉산더 대왕 탄생이라는 걸 알려주는 12권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착한 거지. 나관중이냐 나관중이야. 아 실제로 그래요. 네, 맞아요. 이게 완전 협이지 협. 이게 그러니까 엄청 무협이죠. 이 자체가. 네. 그런 맥락에서 이 그 12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심장이고 그리고 그 거기에 가장 힘을 줬고 그리고 그 키워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이 히스토리 전체를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집 가서 역사 공부해야겠다. 시즌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즌 2 제 생각에는 이 바로 템포를 생각하면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시작하게 될 텐데 근데 이 유아키 히토시 특성상 액션을 만약에 그리더라도 되게 담담하게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완급 조절 엄청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꽤나 건너뛰고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이미 알렉산더는 대왕이 되어 있고 그렇죠. 사실은 가장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그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페르시아 맞나? 페르시아랑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오고 나서 그 엄청 큰 평야에서 하는 전투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그게 이제 그 모루와 그 있는데 모루와 망치 전술이라고 해서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중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미래를 읽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루와 망치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완벽하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은데 가우가멜라 전투? 가오가멜라 전투 거야 아마. 거기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전투인데 거기서 대승을 해요. 대승.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아카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 3세가 다리우스 가우가멜라 3세. 평원에서 격돌한 대회전. 근데 이게 엄청나게 여기서 대승을 하면서 심지어 다리우스 3세가 도망을 가는데 어쨌건 그 이 장면에서부터 아예 시작할 수도 있어. 아예 시작을. 그치. 근데 이제 이분이 건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혼자시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역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제가 처음에 그냥 이 12권을 풀어서 얘기하는 것도 뭐가 있냐면은 그냥 이야기에 대한 기본 이해와 문법을 따라가다가 아까 다비님이 읽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 더 나아가 만화적인 문법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덧붙여서 저도 궁금하니까 그럼 이게 이 문법들이 왜 이렇게 되고 혹은 여기서 눈에 띄는 애들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낸 거죠. 네. 망치와 모루 전술 맞고요. 네. 이 나중에 징기스칸도 이 전술을 쓴다고 맞아요. 합니다. 이 형태가 그런 식으로 된다고. 이 망치와 모루 전술이 냉병기 시절 최고 전술인데 그거의 가장 성공적인 전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리우스 3세와의 전투예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군단 부대가 이게 마치 격자무늬처럼 있잖아요. 그 중간에 테베랑 하는 전투에서도 알렉산더가 그 미래를 읽는. 근데 이제 그 장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네모칸이 그 이제 진영마다 다른데 그걸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한쪽은 그러니까 모루가 그러니까 망치로 모루를 패듯이 그 진영을 깨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좀 이게 관심 있으면은 그 올리버 스톤이 그 콜린 파렐을 알렉산더 대왕으로 캐스팅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올림피아스 이 그 여왕 역할은 그 안젤리나 졸리가 하고 근데 그 거기 그 영화는 되게 별로거든요. 근데 별로야. 그 평야 전투 구현이 너무 좋아. 딱 처음부터 그 전투 장면은 카메라가 위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 딱 보면 모루와 망치가 딱 세팅이 됐어.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그 진영에서 망치 역할하는 게 이제 망치가 뭐냐면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 망치 역할하는 게 기병대 그 알렉산더의 기병대. 찢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찾아보면 재밌죠. 비교해 보면은 약간 거기서 시작될 수도 있겠다 진짜.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전투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혹은 그 전에 이제 세팅을 또 해야 되니까 여기 나오는 수많은 이게 정치물이잖아요 사실은. 그 정치물 세팅도 나올 거고. 혹시 유아키 히토시 작가랑 카톡 하세요? 건강이 어떠시대요? 카톡 하고 싶다. 아니, 그런 면에서 사실 제가
저는 이게 저의 해석이고 저의 비평이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제가 틀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화 미학에 대한 담론 조성 같은 게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 이렇게 생각했어? 하는 말이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중요하지. 맞고 틀리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꽤나 제가 말한 부분들이 맞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반복해서 여기 세팅을 다 해놨거든, 만화책 속에. 그거를 읽고 제가 푸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처음에 제가 히스토리에 하자고 이와키토시 12권 네. 하자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12권을 저도 당연히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압도적인 거야.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아까 그 인수 작가님 오랜만에 봐서 압도적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 낯선 지점이 있지. 그렇지. 근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 그냥 재밌게만 읽히는 거야. 뭔가 너무 생경하고. 그리고 심장? 심장을 왜 이렇게 계속 보여줘?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근데 이 키워드를 읽어내려고 전체를 다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그 전체를 다 다시 읽으니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보다가 6권에서 딱 보이는 거야. 뭐야, 심장? 근데 나중에 11권, 12권에 그게 딱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연결이 되고, 근데 뭐야 이 자식 뭐길래? 이와키토시는 아무나 안 건드리거든요. 진짜로 이분은 쟤는 뭔데 저 롤을 줬지. 그치. 평민이고 아무것도 아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공부가 시작된 거지. 그런 맥락에서 처음에 제가 그 다비님한테 인수 작가님한테 히스토리 한번 다뤄야 된다 AS에서 네. 얘기했을 때도 심지어 사실은 이 키워드가 뭔지 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냥 지금 그 얘기하고 나서 요 한 달 동안 공부한 거예요, 저도 그냥. 근데 이제 그 맥락에서 이 압도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12권 리뷰를 쓴 사람들을 트위터나 블로그에 이렇게 찾아보면 어떠냐면은 숨이 막힌다고.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세련된 방식으로 야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대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걸 다루는 건 금기된 어떤 거를 벗어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게 금기가 아니잖아. 날것 그 자체의 야만성을 우리가 마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 통해서 지금의 인간성을 돌아보는 맥락이 있거든요. 그거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 이와키토시는 기생수가 딱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와키토시가 이걸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육식의 동물권에 대한 메타포도 있는 거야. 기생수에는. 그렇잖아. 왜냐면은 우리는 닭 먹고 돼지고기 거기서 대화사에도 나오거든요. 우린 닭 먹고 돼지고기 먹는데 우린 왜 너? 그렇지. 우리도 가축처럼 가축 취급 당한 거거든. 그 기생생물들한테. 그 메타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는 또 자기도 느낀 거지. 그러면 더 진중해지고 깊어지고 작품이.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과연 인간은 동물 같은 동물이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이성적인 존재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는 메타포 주제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히스토리의 12권이 정점인 거지. 재밌다. 저는 아까 그냥 그 왕의 탄생 아까 그 지점에 좀 키워드를 둬서 그냥 뭐랄까 왕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백성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백성을 감싸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잘라내면서 탄생되는 정복자 알렉산더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틀렸다고 마지막 문장이. 근데 듣고 보니까 작가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의 단어나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요 맥락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왕의 탄생.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문장처럼 이거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게 다 숨어 있는 거지.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페우케스타스인 거야. 심장파. 그리고 가장 사실은 알렉산더를 따르는. 근데 이후에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도 걔는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우메네스는 역사를 알겠지만 에우메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기본적인 왕족파를 통합파를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분열파를 계속 지향하는 그게 가장 큰 대립으로 이어져요 이후에는. 근데 한마디로 이 알렉산더와 필리포스의 유지를 이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에우메네스는. 근데 이 페우케스타스가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들은 대부분 에우메네스한테 가거든. 당연한 거잖아. 왜냐면은 왕족파를 유지하려는 게 에우메네스니까. 나머지는 그걸 와해시키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에우메네스 죽음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페오케스타스인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소름이 돋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2부, 3부, 4부에 이어지는 복선까지 세팅을 해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메타적으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1차원적으로 이렇게 쓱 이렇게 이상한 미소 짓고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 그래서 저희가 몰랐잖아요. 그치. 페오케스타스의 존재를.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뇌나 이런 어떤 키워드로서 이거를 장면화하잖아요. 그렇잖아.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되게 뛰어난 만화인 거거든요. 관성적으로 아 맞아 이 만화는 전투가 중요하고 전투로 클라이막스를 만들래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메타포 주제를 자기 문법에 맞춰서 해석한 다음에 완전히 이와키토식의 만화를 그린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만화 작가인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와키토시가 자기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기생수 할 때 기생수 한 3권인가 4권쯤 할 때 알았대. 아 자기 만화가로 잘 될 것 같다. 진짜라니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기생수도 되게 놀랍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것이 담긴 만화인 거예요. 그냥 한 만화가 아니라. 되게 놀라운 만화죠.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AS가 아니고 뒤에 그냥 히스토리에 이래서 하나 빼든지 해야 되겠다. 다시 봐야겠다. 아니, AS예요, AS.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와키토시에 대한 엄청난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떤 감흥, 이 고향감을 사실은 이걸 본 사람은 다 느꼈거든요. 이거를 같이 공감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 재밌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딴 게 아니라 이걸 누군가는 재밌게 본 사람이 이걸 듣고 틀렸다고 생각해도 아 근데 맞아 기가 막혔지. 그냥 이 정도만 느껴도 재밌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뛰어난 만화의 뛰어난 만화 미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국 내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일본 만화뿐만 아니라 뭐 사실 그래픽 노블이나 한국 만화도 다루잖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사실은 아 만화 참 멋있어. 만화 참 좋아. 나도 할래.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게 만화를 떳떳하게 추천할 수 있고 이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한 거죠. 아 이거는 당장 우선 AS부터 하자. 미학 탐구에는 뭐 나중에 또 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최준 작가님 AS 코너 어쨌든 처음 해보셨는데 네. 어때 미학 탐구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히스토리에는 똑같죠. 아 농담이고 사실은 제가 그 예전에 우리 모여서 뭐 명절 토크 같은 거 할 때 제가 AS 코너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뭐 이러면은 다비님이 뭐 나왔다 이러면 혼자서 나왔지. 아니 나는 그게 그냥 좋거든. 아니 사실 우리가 일반 친구들도 많잖아요. 먹을. 네. 근데 그분들이랑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하냐? 너 그거 이번에 한강 노벨 문학상 탄 거 봤어? 아니면 뭐 영화 봤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면 유명한 전시 얘기하지. 만화 얘기하는 경우 사실 되게 없어요. 사실 그렇거든. 왜냐면 부모님이랑 그렇잖아. 부모님이랑도 추석 때 만나면 영화 봤냐고 얘기하지. 영화 보러 갈까 이러지. 만화책 봤어요? 안 이런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만화책 얘기하거든요. 강요를 해. 보라고. 당신은 내 부모님이랑 이걸 봐야 된다. 히스토리 봤냐.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AS 코너를. 제일 마음 편하게 그냥 팬으로서 듣는 이제 코너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히스토리가 아니어도 룩백이 아니어도 어떻게든 사실 와서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떨고 싶었는데 이게 좀 강력한 계기가 된 좋은 거지. 기회가 됐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AS 코너가 한 편으로 나갈 거라서 299편 하고 한 편 더해서 올해는 300회까지 해서 끝내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도 에너지가 다 했고 올해는 너무 바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게 2편이 되는 바람에 이게 300편이에요. 이게 300편까지 될 거고 이러고 나면 올해 내용은 끝났고 올해 만화 클래식은 저희 3명이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좋네요. 네. 다비님도 어쨌든 올해 또 올해는 1년치를 다 편집하셨잖아요, 혼자서. 그렇죠. 아 맞네. 작년에는 이제 했으니까. 8월부터 하신 거니까. 근데 올해는 1년치를 다 하셨는데
만화 클래식 청취자분들한테 연말 인사라도 한번 하시죠. 네, 일단 들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한 1년에 올해처럼 한 100편 페이스를 올리는 것을 내년에도 목표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70몇 편 올라갔는데 이제 앞으로 100편씩 좀 끊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이 하는 일은 있어도 이제 더 적게 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왜 그런 슬픈 눈으로 날 쳐다보는? 잠깐만. 1년에 100편이요? 네. 3일에 한 편 아니고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일주일에 2편씩이지. 네네네. 아 하긴 일주일에 2편 하면은 녹음은 한 방에 하고 그걸 끊어서 그러니까 그런 편도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놀라실 수 있는 숫자지만 그것을 목표로 내년에는 와,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미디어 그룹이야. 네, 그래서 내년에 100편이 얘네 너무 자주 올리는 거 아닌가 싶어도 흥미가 가는 편이 있으면 꼭 꾸준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일단은 제가 이런 거 좀 강박이 있어요. 편 딱 맞추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아 좋은 강박이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미디어 솔직히 얘기하면 만화 클래식이 돈이 되는 콘텐츠는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당장 이게 수익이 나진 않지. 근데 이거를 계속 어떻게든 분량은 늘려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시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이유가 다 뒤져봤는데 여기밖에 없어.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로 파생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럴 때 얘기해야 돼. 후원도 좀 하고 기부금도 좀 주시고 구독 좋아요 당연히 하고 주변에 추천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거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은데 여기 이거 지금 듣는 이 당신들 뭐냐면은 주변에 정말 추천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댓글도 달고 사실은 연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으쌰으쌰.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사실 그래서 만난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씩 모여서 이렇게 된 거고 하만존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 재밌어요. 별거 아니더라도 그렇잖아. 그리고 뭐 긴 줄이 아니더라도 그런 면에서도 조금씩 서로 연대한다는 기분으로 도와주시면은 저희도 즐겁게 하니까. 그리고 400편씩 이렇게 하면 매년 연말쯤 되면은 이제 공개 방송을 한 번씩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만전을 떠나서라도.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맞춰 보려고 하고 또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어. 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제가 하겠고. 되게 해볼게요. 어쨌건 최근 폼은 미쳤다. 최전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오. 연말인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네. 제가 꼽살이 낀다는 기분으로 왔는데 300편이라는 대미를 쟁탈했달까? 탈취를 한 기분이라 좀 죄송한 느낌이고. 아니 괜찮아요. 300편이 원래 준비되어 있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좀 죄송한 기분이고 아니면 299-2 이런 거 해도 되니까. 싫어. 근데 이제 사실은 어쨌건 만화 얘기가 재밌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즐거우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히스토리와 룩백의 AS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더 자주 만화책 또 보면은 또 하면 또 제가 밀고 있는 작가들 있잖아요. 네. 이식으로 마사카즈랑 오시미 슈조 있죠. 또 AS 또 해야 되지 않나. 패널들을 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1년 될 거 같아.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나오지 않을까? 괜찮네. 그렇게 하든지. AS도.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또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또 되게 즐겁고 네. 역시 만화는 너무 좋은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돌아가고 이게 만약에 어쩌면 연말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듣는 분들도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더 건강하게 내년에 더 많은 만화 얘기하면서 더 자주 보고 더 많은 후원 또 부탁드리고 하면서 사이좋게 오래오래 같이 만화 공유하면서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전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이드윈 만화 클래식 조금 쉬다 올게요. 12월에 이렇게 올리고 1월부터 다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